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1월 3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11월의 시작은 동절기 경마의 시작이라고 보시는데요. 이 동절기 경마는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경마 시즌입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하고 또 기온이 그만큼 내려가면서 마필의 컨디션 저하로 인해서 이변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나 이 외산마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 쪽에 마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호주나 이런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온에 또 미국산 마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도 겨울에 감기 걸리고 이렇게 하듯이 마필도 사람하고 똑같이 기온이 떨어지면 감기 등 육체적인 컨디션에 난조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경마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절기 경마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필 능력에 따른 컨디션 체크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간의 흐름 자체가 경주력의 상승인 거냐 아니면 경주력의 하강인 거냐, 이런 1차적인 조건 자체를 우선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컨디션 체크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컨디션 체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이 조교 상태나 훈련 상태를 보고서 할 수 있는 게 1차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마방에서의 상황 관리가 2차적인 직접적인 컨디션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마방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식통을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체킹이나 또 훈련 상태를 보고서 또 체킹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필수 조건으로 가미가 돼야만 동절기 경마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의 시작은 동절기 경마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 앞으로 있을 동절기 경마의 기본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만이라도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만 동절기 경마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평소에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방송을 했는데, 오늘 이제 사복을 입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회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월 한 중순쯤에 강타가 뭔가 프로젝트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거라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지금 회사에서 UCC 방송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대단한 거를 하나 갖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신다면, 강타 역시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동료들 3명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프로젝트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작품이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난주 적중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금연경마는 2주 연속 대승을 거뒀어요. 말이 필요 없는 대승입니다. 부산 A급 첫 번째 승부 제1경주에서 날개를 펴라와 8번 백두백호 딱 3마리를 갖고 가서 중배당 적중을 해서 A급 첫 번째 A급으로 맞춰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복승 21.7배, 쌍승 61.4배 딱 3마리 갖고 일단 뭐 상황을 내고 시작을 했던 부산 경마이고, 지난주도 굉장히 잘했어요. 제주 준배의 승부처도 중배당 단통으로 맞춰드렸죠. 3번 용현양의 2번 강명일품 복승 14.6배, 쌍승 38.1배. 또 부산 준배의 승부는 8경주를 단통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자, 2번 시크릿 마린의 4번 킹사이먼 요거 단통으로 맞춰드렸고, 부산 4경주에서는 찍어먹기 하이라이트 승부를 또 단통 맞췄고, 토요일은 또 첫 번째 승부를 딱 3주로만 갖고 8번 세렌체의 1번 뷰티풀 아시아 복승 36.6배, 쌍승 110배. 자, 이렇게 해서 맞춰드렸고, 일요경마에서도 2개의 단통 적중을 해드렸는데, 결론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적중 내역이 쭉 나오다시피 금요일은 대승을 했고, 반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아주 그냥 쪽박을 차고 많았습니다. 그래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입장에서는 승부처를 맞춰야 이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승부처도 단배당 승부가 아니라 중배당 승부를 맞춰드려야만 제 자신은 이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11월 달부터는 잘 준비를 해가지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강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편성 자체는 이제 11월 첫째 주 경말에서 그런지 편성은 조금 출주수가 줄어든 맛이 있긴 합니다만 동절기 경마 자체가 이제 배당과 안정이 주류를 이루는 흐름이고 또 금간 레이팅이 전복이 되면서 경마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배당과 안정으로 해서 매주 배당이 터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 연장성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동절기 경마는 이제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2주 연속, 3주 연속 대승을 거두기 위해서 자, 부산경마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지 1경주입니다. 첫 번째 승부처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붙어보는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1경주에서 A급 첫 번째 승부처로 대박이 났듯이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 주도 대박의 흐름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배당이 터지는 경주예요. 1경주는 숨어있는 보병마 한두가 대가리로 놓고 때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필이 대가리입니다. 그것도 말이 필요 없는 대가리예요. 그리고 후차기 갈 수 있는 마필들은 인기마들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1번 피카오브더선이라든지 6번 옥단여걸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 팔릴 거 아니냐. 이런 마필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면 제가 첫 번째 승부처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보는 마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만 사면 다 2천, 1,000원짜리 책만 사면 다 나와 있는 마필. 이거 배우려고 ARS 듣는 거 아니잖아요. 예, 강타가 지난주에 1경주에 A급 첫 번째 승부처를 제대로 딱 3마리 갖고 적중을 중배당으로 맞춰드렸는데 자, 이번 부산 1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서둘러서 오셔가지고 자, 1경주 중배당 단통을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는 제대로 된 승부처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자, 이번 비카오브더서는 배팅권에 가져가셔야 돼요. 금강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는데 사실상 이제 마필 자체가 뭐라 그럴까 약간 외측 사행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외측 사행기를 갖고 있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이제 안쪽으로 왔기 때문에 패스 점령을 한다면 좀 더 외측 사행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 비카오브더스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차를 시켜야 됩니다. 외측의 자리를 잡았다면 이 마필은 좀 불안할 수 있지만 내치기로 들어가면은 외측 사행기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비카오브더스는 약점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 선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 비카오브더스는 무조건 가져가고요. 자, 대가리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만 아니라 완전한 배당만을 갖고 상황을 1경주부터 내드릴 테니까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는 경주인 만큼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바람 잡으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요. 맞힌 거 갖고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오셔서 꼭 적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이 모바일 경주니까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제 제주경마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은 기수가 딱 2명이에요. 박성강이가 이제 완전히 제주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또 이 권동석이가 은근히 또 흐름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동석이 기승하고 있는 6번 오프닝이란 마필. 출전하기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이고 지난번에도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지만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에요. 그리고 또 선취입이 가능한 편성이고 자, 그리고 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라면 취입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6번 오프닝은 그냥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번 오프닝은 가장 세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늠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당연히 2번 인기 감독이 아마 대가리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요 마필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6번, 2번이 대끼리로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사정 없이 때리시면 되겠습니다. 6번, 2번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는 이제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골 성장마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2번 퀸더퀸입니다. 신마 중에서는 제일 낫죠. 기본 걸음은 있어요. 기본 걸음은 분명히 있는데 파워는 2%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뛸 때 전구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목 돌림과 다리가 같은 박자로 뛰어야만 마필 자체가 추진력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이 마필을 복기를 해보면요 약간 다른 국밥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워가 받쳐주질 못하니까 마필 자체가 약간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복귀를 하면 마필 자체가 잘 뛰는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정도의 되면은 마필 자체 그러니까 정구운동이라든지 마체의 그 가슴 같은 것도 보고 또 이 마필의 다리 발놀림이 어떤지를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신바들은. 그래서 이 마필이 앞으로 어느 정도 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차가를 한 복귀를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복귀 실력이 거기까지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일반 복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가를 했을 때 이번 퀸더키는 편성상으로는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파워가 좀 2% 부족하다. 자, 1번 벌그리다입니다. 당연히 뭐 이 편성상으로 보면 대가리죠. 주행검사 자체, 주행검사보다도 데뷔전을 더 못 뛴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1번 별그리다가 못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잘못된 건데 못 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경주마는 데뷔전 자체에 숫기가 없거나 내지는 마필 자체가 놀래거나 여러가지 이상 징후가 데뷔전에서 발생을 해서 경주 외적인 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경주마는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경마 아카데미를 숙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거 뭐 몇 번이 간다 이런 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방송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뭔가 경마를 기본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같은 방송을 들으시는 게 이 경마 공부하는 데는 가장 유익한 방송이라 자부를 합니다. 자, 다음은 제주기차 이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이 가장 세냐 이 부분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죠. 6번 삼다소식이라는 마필입니다. 지금 이제 왕고 1기라고 그러죠. 제주 1기들이 남은 게 이제 김용섭이밖에 없는 것 같으네. 허예창이가 있었는데 허예창이가 2기였나? 허예창이도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쓸쓸하게 김용섭이만 남아있는 실정인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타지는 않는데 체력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뭐 노익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다음은 7번 대지여왕입니다. 권동석이를 또 한번 추천을 하게 되는데 요 마필까지 김용섭, 권동석 6번 삼다수식 7번 대지여왕 두 마필만 추천드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삼경주입니다. 부산 삼경주 역시나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 이 경주의 분할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성에서 가장 딱 눈에 띄는 마필은 8번 천년동안도라는 마필인데 얘가 대가리 팔리나요? 얘가 대가리 팔린다면 메리트는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사실 이 마필은 주행검사 자체를 2차에 걸쳐 통과를 하고 데뷔전에서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자, 이 3차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번 이전째에 1200에 도전해서 경주력의 급하강을 보였던 마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주만의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번 천년동안도는 오히려 경주력의 하강을 했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야? 이번 경시 이전째에 성장하지 못한 부분까지 경주력의 플러스로 엄청나게 경주력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천년동안들은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당연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건 아예 기본적으로 대갈박에다 딱 넣어놓고 마치던 못치던 내 기본 경마를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뭐가 가냐? 야 뭐가 가? 야 씨발 새끼 안 갔네?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다 세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일명 바람잡이라고 그러고 경마의 진짜 호구들 상호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고 못 마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경마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족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또 떠드는 바람꾼 하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마시고 내 경마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기던 지던 간에 발전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겨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삼경주입니다.
대가리발이 있습니다. 7번 꼭지점입니다. 야, 나는 박성광이를 보고서 야, 얘가 완전 용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부산에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제 경과 초창기 때 개장 초에는 명식이하고 박성광이 조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김명식 기수가 부산에서 직조와 마피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박성광이도 그과예요. 그러니까 김창호 마방이 있었잖아. 지금 없어진 김창호 마방에 성광이가 있었다고. 그런데 김창호 조교사가 조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광이가 말을 닦았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아 조교를 잘하는구나. 그랬는데 말을 못 탔잖아요. 기회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 와서 말 타는 거 보니까 와 완전 제주도의 박태정이에요. 제주도의 박태정. 와 말 진짜 잘 타죠. 뭐 앞선 가는 것도 잘 타고 뒤에서 날아오는 것도 잘하고 털기를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더러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더러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더블랙 같은 마필들은 이 몽키 스타일로 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털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등짝을 세워가지고 털기를 하는데 제주도에서 몽키 스타일로 타는 기술은 전현준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다 털기로 간다고. 근데 그렇게 몽키 스타일로 배우고서 털기를 이렇게 잘하는 기술은 처음 봤어요. 저는. 박성광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굉장히 잘 타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갔다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고 당연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자, 1번 동백동산입니다. 이제 애들을 키우고 몸조리를 하냐고 김다현 교수가 안 나왔었잖아요. 한영민 교수의 부인이잖아. 그래서 이제 안 나왔었는데 이제 몸조리를 다 하고 나온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등록을 해야 되니까 하위군 정도에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동백동산 정도는 입편성상 선조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이니까 느린 편성이라도 선행을 가면 그냥 꿋꿋하게 버틸 가능성이 있어서 1번 동백동산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부산 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경주는 은근히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주 편성을 딱 보시면요. 경주에 그 예상을 하던 배팅을 하던 간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맥을 잡아야 돼. 아, 난 이 경주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이 맥이 똑바로 서야만 예상이건 배팅이건 적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맥을 안 잡고 나무만 서다 보면은 얘가 조교가 잘 됐대. 얘가 능력이 우수하대. 이러면 100% 1-3착, 2-3착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연습. 이게 예상이든 배팅이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전문가들 중에서도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소스나 그냥 받으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빛을 보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부산 사경주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성만 놓고 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10번 영광의 보스입니다. 왜 영광의 보스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전개상으로 딱 봤을 때 11번 망고펀치가 나가는데 망고펀치가 버티진 없잖아. 그러면 그 2번 배를 따라갈 수 있는 놈이 10번 영광의 보스야. 그럼 영광의 보스가 기본 2번 배를 따라간다면 전개 2점마잖아. 그러면 이 전개 2점마가 뚝심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데뷔전에서는 추임력을 보여줬고 이전체에서는 선행력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방을 다 갖춘 마필들을 우리는 트립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또 두 번째는 파워감이 완벽하게 보강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성장 단계에 있어서 무조건 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근육질이 된다는 얘기지. 굉장히 그 골격이 튼튼하고 누가 봐더라도 힘이 세게 생긴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번 영광의 보스는 당연히 편성상 대가리로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항상 기본으로 갖고 가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팔리는데 5번이 팔릴 겁니다. 5번이 팔릴 건데 그 10번, 5번 막권이 과연 들어올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어찌됐든 9번을 굉장히 좋게 봐요. 다이나믹고. 왜 9번이 좋은가를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주행검사는 실전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재검도 실전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경주마가 뛰는 모든 경주는 실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실전에서 보여준 능력 자체를 우리는 경주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마필 능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제가 어떤 때부터 경주력 얘기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경주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옛날엔 마필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경주력에서 보여주고 그 마필이 보여준 거거든. 그럼 그거 자체를 인정을 해야 돼. 거기에 주로 빠르기가 어땠고 상대가 어땠고 이런 걸 따지면은 경마는 못 맞춰요. 왜?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 그런 경우 주로 빠르기를 우리가 경주를 하기 전에 환산을 할 수 없잖아. 이게 1차적으로 경마를 이길 수 없는 조건이야. 경주가 끝나서 그날 당일 기록이 나왔을 때 주로 빠르기에 대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마는 정복할 수가 없는 그런 경마의 최고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다이나믹국 같은 마필들은 이 주행검사 때 보여주지 못한 능력을 실전에서 보여줬어. 그것도 주행검사는 2차에 걸쳐 통과를 했어. 근데 데뷔전 자체가 굉장히 춘춘해. 앞뒷방이 다 같아. 산에를 올라갈 때 초반에 빠른 친구들이 있고 또 후반에 지구력이 좋아서 남보다 빨리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네 친구들이 1등은 절대 못해. 왜? 등산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정 속도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장 등산을 잘한다고. 무조건 그 친구가 1등이야. 마찬가지예요. 경주마도 초반, 초속, 중속, 종속이 일정하다면 걔 능력마야.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국 같은 마필들은 초속, 중속, 종속이 거의 일정하다. 그 우리나라 마필들 중에서 예전 마필들 중에서 가장 능력마, 초속, 중속, 종속이 가장 좋았던 마필은 옛날 52조에 템피스트 웨스트라는 마필이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록으로는 그 마필이 가장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10번 영광의 모스와 9번 다이나믹고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세한 능력이지만 이런 마필들이 왜 이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경주예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상 직전 경주 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준 마필들이 1번 제주꼬마, 6번 청마지존, 그 다음에 8번 무소부리가 직전 경주 시 경주력의 신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준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마필들 중에서 분명히 3두가 나같이 들어오진 않을 거고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친 놈들이 있어. 그 조정을 거친 놈들이 5번 블루 에이스라는 마필과 7번 티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관심있게 제가 보는 마필은 바로 7번 티목입니다. 왜? 지난번에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렸는데 무소부리와 인기권 전력으로 팔렸는데 둘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7번 티목은 지난번 경주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준 거고 8번 무소부리는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고도 상대들이 강해서 3차가 온 말이야.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6번 천마지존하고 1번 제주꼬마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번 제주꼬마는 지난번에 정적으로 보고 싶고 6번 천마지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잘 뛰었으니까 이번에 대가리로 팔려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은 7번 투멍에 6번 천마지존 단통으로 때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장마 단계에선 그런 자기만의 기준점을 갖고 예상을 하셔야 돼. 그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면 평생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경마를 하면 1년 통계를 내면 무조건 그 친구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정석경마, 정통경마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바람에 흔들리듯이 기준점이 없는 예상을 하면 평생을 해도 그 짓골 못 맞습니다. 요즘 경마 특히. 그러니까 이게 백파이 나와도 자기 기준을 갖고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정통경마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있는 경마. 그렇게 경마를 배우셔야 되고 그렇게 경마를 하셔야 돼요.
자, 9번 다음은 이제 부산 오경주. 자,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1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전진구 기수가 한 건 했죠? 이거 뭐야, 마지막 경주였나? 원더풀 투데이. 재서민에서 그냥 빵하고 터뜨리고 도망네. 예, 김재성 마방이 482승을 한 마방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시절에, 또 초창기도 아니지. 중간에 그 골딩이죠. 골딩이 있을 때, 예, 부산을 평정했었죠, 한때. 예, 재서민은 서울에서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48초 마필 타고서 또 평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짝다리말. 그렇듯이, 예, 골딩이 있을 때 16조가 부산을 한때 평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하강세를 세대 교체 실패를 하면서 하강세를 타고 있다가 요즘 이제 슬슬 꿈틀꿈틀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원더풀 투데이로 전진구가 항구라를 했다면 이번 주는 이 9번 모스트 파큘러라는 마필로 또 한 번 입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마필 이제 선행을 가는 말인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선행 못 갈 수도 있는데 8번 니올리킨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행을 가는 이 마필, 선행을 가던 선입을 쓰던 간에 이 마필은 사실 2번매, 최적 선입전개라고 그러죠. 예, 전개 이점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입상을 못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편성에 항상 전개가 받쳐줘야지만 입상을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필요한 마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에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완충된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은 뭔가 기우쪽할 수가 있지. 바로 이 9번 모스트 파큐저는 늘 한 가지가 따라다녀야 돼. 그 필요가 뭐냐면 전개상 최적 전개라는 숙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번 모스트 파큐저는 그래서 이번에 2번매 공략이 가능한 마필이라서 빼땡골에 가져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후착에서는 배당을 터뜨립니다. 보는 마필 절대 아닙니다. 남들이 아는 법을 남들과 똑같은 시선을 갖고는 10배 이상을 맞출 수가 없어. 요즘 경마는 특히나 요즘 10배는 옛날에 30배예요. 그리고 요즘 30배는 옛날에 50배, 60배예요. 시대가 바뀌었고 정보가 많이 공개됨으로써 그 배당 형성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간간히 이런 경우도 있지. 왕대가리가 서 있는 경우는 의외로 이 대가리가 빠지면 배당이 큰 경우도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요즘 경마의 돌연변이적인 그런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배당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100배 단통 맞았다 그러면 옛날에로 따지면 그냥 막 몇천 배 맞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주택 복권 당첨되는 것만큼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고, 경마의 쾌락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냥 돈 잃은 기계주의. 우리 맘마따나 어서오세요, 호구님, 안녕히 가세요, 비용신님, 이런 소리나 평생 듣고 사는 거예요. 야, 난 집안이 부자라서 한 10억은 죽어도 괜찮아. 이러는 친구들. 그래서 9번이 모스트 파큘러는 무조건 되는 말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당만을 하나 갖고 조질 겁니다. 그 배당만 입상을 한다면 충분히 고배당 단통도 가능한. 자, 부산 오경주 멋지게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오경주 제주 준메인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에도 제주 준메인을 단통으로 맞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주 경마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평균적으로만 따지면 강타가 1등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듯이 제주 경마는 지난주에도 소리 성공 없이 3개, 그것도 단통으로 준메인, 하이라이트 이런 거 다 맞춰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광고를 안 하고 요즘 광고 안 하죠.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광고를 안 하는 건데 뭐 광고 안 해도 오실만한 분들은 다 오니까 그러니까 광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성적은 굉장히 좋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번 경주는 사실 편성과 능력이 좀 따로 국밥으로 놀 수 있는 경주야. 무슨 얘기냐면 일단 느린 편성이거든. 굉장히 느린 편성이야. 그러면 여기서 추임력이 제일 우수한 마필이 누구야?
10번 월드 트레인이잖아요. 딱 보면 월드 트레인이지. 얘는 바닥주의만이니까 항상. 그러면 편성으로 경주의 특징 큰 나무로 보면 얘거든. 근데 뭔가 하나 찜찜한 구석이 있어. 야, 얘가 추입력은 좋은데 왠지 모르게 전반적으로 직전 경주에 엄청나게 뛴 말들 많은 애. 7번 일잔충목이라든지 근간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마펠들이 많아서 얘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경주 특징으로만 보면 10번이 되는 편성이지만 왠지 모르게 얘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의 손길이 뻗쳐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인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도 터질 수도 있다. 자, 6번 에오스입니다.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6번은 추천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6번은 기본 마필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또 살포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요 마필은 주로 훈련도 굉장히 많이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능력이 되는데 능력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에오스는 편성의 특징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되는 마필이다. 요 마필은 무조건 가져가고 후착에서의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경주 특징으로 아마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마필들을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편성에선 가야만 해야 되는 마필이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보병만을 제대로 된 단통으로 때려서 자, 중배당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지난번에 제가 아주 시원하게 잘라드려서 한구라를 했던 경주가 나오네. 한구라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짭짤하게 그냥 맞춰드렸죠. 바로 11번 유로공주입니다. 유로공주 직전에 제가 자르고 특권 깡동 대가리라고 썬더덤에다 때려라. 사정없이 때려라. 그래서 맞춰드렸죠. 자,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대가리 팔릴 수 있는 마필이죠. 자, 2번 특급 깡동. 근데 이 특급 깡동이라는 마필은 전개가 수반이 돼야만 입상이 가능한 전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번 게이트에서 아마도 선행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행이든 선임이든 최적 전개가 받쳐줘야만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강타의 의도대로 잘 띄워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시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자, 2번은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번 경시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6번 바운드 투데이입니다. 6번 바운드 투데이는 약간 덜덜하게 팔릴 것 같은데 대가리 팔리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잘 몰라요. 이 예상제를 그만두고 나서 그런 인기 순위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모른다고 경과 못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런 거 안 하면 책 만드는 애들이 잘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책 안 하니까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 안 한 지가 오래됐겠는데 6번 바운드 투데이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6전을 맞이했다는 안말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중체구를 갖고 있는 470kg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근간의 순발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세를 바라보는 이 성장세 안말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가 3번의 경주에서 성장이 나서나마 멈춘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다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 바운드 투데이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마필들은 분명히 팔릴 거 다 책에 나와 있어. 얘가 좀 덜 팔릴 것 같아서 내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하이라이트 선 것처럼 바로 6번 바운드 투데이 같은 마필들 위주로 해서 강력하게 한번 강타반의 마본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자, 이게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를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를 마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부산 6경주에 오시면 됩니다. 강타가 멋지게 적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육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요 경주는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인기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마필도 무조건 믿어야 되는 놈도 없고, 무조건 안 되는 놈도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면을 맞이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7번 파도의 자입니다. 아따, 파도의 자유는 네가 얘기한 대로 경주력의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놈인데 동절기 경마에선 이런 놈을 피하라며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놈을 피하라며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불구하고 이놈을 강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래도 제 얘기를 잘 들으신 분들이죠. 이 편성에 지금 이제 서울 경마를 따지면 레이팅을 가장 많이 받은 놈은 1번 지인달사와 2번 머슬킹과 6번 헬로우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 능력마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연령오프 핸디캡이니까 점수 필요 없잖아. 그러면 이 편성에서 누가 핸디캡을 가장 많이 받았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1번 지인달사와 2번 머슬킹과 6번 헬로우거든. 근데 얘네들을 이길 수 있는 놈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순수 능력만 놓고 보면 7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7번을 가져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대갈빵으로 놓고 때리든지 아니면 다른 놈을 놓고 때리든지. 남들이 다 보는 말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소로 어떤 정점을 딱 잡아가지고 맹점을 잡아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서 때리셔야만 이번 제주 육경주는 적중할 수 있는 거예요. 강타가 그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제대로 된 빵빠레 한번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7경주입니다. 전련미숙의 신마와 희원고 성장반의 접전 양상의 경주. 자, 일단 성장마 중에서는 말리부 밀리언이 제일 좋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리부 밀리언은 추천을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냐, 외곽 게이트의 8번 오렌지 말이라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주행검사를 6월 달에 받고 6월 25일날 데뷔전을 가졌는데 똥바닥을 때려가지고 거의 취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체중이 바짝 늘어서 지난번에 10월 28일날 재검을 받았는데 순발력도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종반 탄력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어. 그러면서 굉장히 재검 때, 주행 검사 때 굉장히 좋은 능력 보여줬어요. 두 마리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부산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는 과연 어떤 놈이 가장 우세하냐. 기본적으로 선두권을 보색할 수 있는 놈은 9번 천년의 강과 5번 누리 아침이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이 전형적인 선행마냐,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5번 누리 아침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고요. 9번 천년의 강도 순발력은 우수하지만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럼 이런 경주는 어떻게 레이스가 흘러갈까요? 누군가가 튀어나가겠지. 5번 아니면 9번이. 근데 얘네들이 뭐 굳이 선행을 갈 욕심이 없어. 눈치를 살살 봐. 그럼 딴 놈도 나가고 싶은데 말이 안 돼. 선행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전반적인 레이스 자체가 어떤 흐름이 돼? 느리게 흘러가겠지. 느리게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 그랬을 때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그동안 경주에서 레이스가 빨라서 전반적인 장애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취입형 마필들이 왔어. 드디어 찬스가 왔어. 때려 먹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놈을 찾아서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놈을 찾았을 때 어떤 영상이 벌어져? 999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성은 뭐다? 999도 터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성의 호기를 맞이한 마필들을 강력하게 때리고 들어가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뭐다?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항구라도 할 수가 있다. 팔릴 수 있는 마필은 5번 누리아침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확 손질이 오는 경주 마필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그냥 확 그냥 뭐가 야 얘가 대가리야 이런 느낌이 오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9번 천년의 강은 오히려 천년의 강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번 천년의 강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데 요 마필은 또 기본 순발력이 있잖아요. 5번 9번이 빠르니까 그 중에서는 9번 쪽에 좀 더 메리트를 갖는 것이 요 마필이 이제 9월달에 출전을 했는데 6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주로 훈련량이 굉장히 많았고 요번엔 이천이가 타던 말을 유연맹이가 계승을 하니까 8번은 된다. 그렇지만 이놈은 받치는 맞고는만 가고 우리의 단통은 숨어있는 배당만 이두로 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부산 8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부산 9경주 현장 승부로 넘어갑니다. 저는 원래 예상가를 처음 했을 때부터 승부가 많았던 그 예상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만원 뜰 때부터 저는 남들보다 승부처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스타일이 원래 그러기 때문에 뭐 승부처가 많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못 고쳐요. 뭐 20년 가까이 예상가를 했는데 뭐 그거 고칠 수 있겠어요? 자, 이번 9경주는 6번 로드투 워리어라는 강력한 대가리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혼전 양상의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번은 그냥 온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강타가 안 오면 때 무조건 온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후착에서 골라먹기입니다. 골라먹기인데 어떤 놈이 강하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세의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뭔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놈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배당만 하나 가져가고요. 기본적으로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들이 매두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현장 선거처도 후착 대반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은 부산제 10경주 후반부 2차 메인입니다. 2차 메인 요 경주를 적중을 하면 오늘은 대성을 할 수 있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이게 조금 들쑥날쑥한 놈들이 좀 팔리네요. 일단 1번 그레이트 킹은 능력은 괜찮은데 들쑥날쑥하고 12번 아델의 축제는 행보 자체가 워낙에 좋죠. 연속 계속 입상을 하고 있고 지난 직출전만 3착으로 왔던 마필인데 행보로만 보면 얘가 대가리지 뭐. 얘가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출중하니까 이번에도 뭐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12번 아델의 축제를 가져가는데 상대마로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안 되는 놈이 대단수거든. 그러면 그런 마필들 다 자르면 뭐가 남어? 복병마가 남어. 그럼 그 마필을 조지면 뭐가 돼? 중배당이 연출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뭐야? 강타의 2차 메인 승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메인 승부를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10경주 중배당 난촉으로 마치고 멋진 유정률을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1경주입니다. 단통이죠? 이 경주는 단통이에요. 능력상 단통이에요. 4번 아델의 진주에 5번 킹짝. 요게 이제 맞다. 한 놈은 승급적인데 무슨 단통이요. 강타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5번이 불안하다는 거야? 4번이 불안하다는 거야? 뭐가 불안하다는 거야? 일단 불안한 말을 본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두 마리 다 될 것 같은데 5가 조금 불안하지. 왜? 꾸준하게 선행 일변도의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번에 선행 못 가면 선임에 대한 검증이 안 되니까 깨구락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당연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요소도 있는데 그게 대한마가 많이 안 보입니다. 대한마가 이렇게 많이 안 보이고 대한마가 하면 배당이 터지는 그림인데 과연 터질지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4번 아델의 준주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5번 킹짱도 저는 웬만하면 가져가고 싶어요. 검증이 안 된 부분, 선행을 못 가는 부분이지만 선입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서 파워가 많이 보강된 모습이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후착에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마필도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불안하면 5가 좀 불안해요. 5가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후착에서는 조금 배당이 터질 수 있는데
공개를 한다면 조금 어려워요. 3번 플라멩코도 좀 될 것 같고 3번 플라멩코도 좀 될 것 같고 7번 팡팡 레전드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8번 자유대로 같은 마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 경주는 후착에서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능력으로 보면 3번은 가져가고 싶습니다. 3번 플라멩코 이런 마필들을 가져가고 싶어요. 그래서 4번 아데리 진주와 3번 플라멩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중배당, 저배당, 고배당 이렇게 골고루 양산될 수 있는 부산 경마이고 2주 연속 대승을 거두기 위해서 강타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